네,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완연한 봄입니다. 뭐 비가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꽃도 만발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계절이 좀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로 또 한의원 내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네. 이제 환절기 때 또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음.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피부 가려움증이나 아, 네네. 건조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아, 네. 건조하며? 네. 예, 예. 네. 특히 봄, 가을철에는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심한 일교차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이게 평소에 없던 그런 질병들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예.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지고요. 네. 그다음에 또 건조한 공기 때문에 이 음. 특히 피부의 수분 손실량이 커지고요. 아, 예,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이제 피부 질환들을 앓기 쉽고요. 어. 또 지금은 이제 봄이지만 겨울철 동안 이제 과도한 실내 난방이나 예, 예. 또 아, 왜 맞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뜨거운 물을 사용한 그 샤워나 목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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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에 합쳐져서 이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기후까지 네, 네. 이게 합쳐지면 피부의 수분 손실량이 가중돼서 평소 그냥 어느 정도 좀 잠잠했던 그런 아토피와 같은 네, 그런 네. 피부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아, 이런 거는 사실 나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예. 연세가 드신 분들도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네네.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렇게 건조함, 뭐 가려움 이런 것들이 아토피 피부 질환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특히 아토피라는 뜻은요. 네네. 예, 이상한 혹은 부적절한이란 그리스어가 어원인 이제 단어예요. 네네. 예. 음식이나 흡입성 물질에 대한 정상적인 알러지 반응을 의미해요. 정상적인? 네, 예, 비정상적인. 아, 비정상적인. 예, 네네. 예, 아토피 질환은 피부염뿐만 아니라 네. 천식, 음. 알러지성 비염, 알러지성 결막염 아, 이게 모두 네네. 포함하는데요. 네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은요, 가려움증, 네. 그다음 피부 건조증이 주된 증상이고요. 네네. 이게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발전되기도 해요. 원인은 네네네.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네. 환경적 원인,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면역 반응 이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아토피 말고 네. 이제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나이가 들다 보면은 피부가 되게 건조하다라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몸에 수분이 좀 마르기 시작하죠. 수분이. 수분이 마르죠. 네네. 그래서 뭐 입도 마르고 손도 네. 마르고 또 이제 그에 더해서 만약에 이제 맞아요, 변비라던가 맞아요. 예, 예. 뭐 이런 이제 몸의 전체적이 마르는 현상들이 생기고요. 그런 분들 중에 또 열이 이제 체질적으로 피부에 열이 많은 많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피부 쪽으로 열이 몰리면서 이런 피부 질환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고 네네네. 뿐만 아니라 이제 몸에 어떤 진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네네. 이 건조해진 피부들은 대체적으로 소양증을 같이 이제 동반하기도 합니다. 소양증이 뭐예요? 소양증이 이제 예. 피부가 가려운 거예요. 아, 가려운 네, 거. 맞아요. 그렇군요. 예. 예전에 저희 그 친정 어머님이 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손이 버석버석해진다 이런 표현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마르고 드라이해진다라는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특히 예, 이 예. 피부라는 거는 예, 예. 우리가 이제 어떤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그죠? 네네. 그래서 체온 조절도 하고 그다음 보호 작용도 하고 그다음 감각도 느낄 수 있고 네네. 또 어떤 걸 흡수하고 또 배설하고요. 아, 예, 예. 저장하고 재생하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네네. 피부가 건강할 때는 내부와 외부를 잘 소통시켜 주지만 만약에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네.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서 피부가 거칠거칠해지죠. 그쵸, 그쵸. 그다음에 예, 예. 내부와 외부의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그 내부의 노폐물과 독소가 네네. 잘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에 축적되게 돼요. 네네. 이런 독소가 이제 남고 그다음에 네. 피부에 또 열이 차면 이 피부가 붉게
쉽게 발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독소에 의해서 붉은 반점이나 그런 네네. 소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건 어때요? 주변에 보면은 피부가 뭐 좀 거칠어지면은 네. 막 그 우리 한국 분들은 때라는 거를 미시잖아요. 네. 때를 정말 벅벅 미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안 저는 절대 금물이에요. 예. 근데 네네. 일시적으로는 이제 네네. 그런 각질을 벗겨내기 때문에 네네. 좋지만 실은 이제 과도하게 때를 벗길 경우에는 네. 그런 그 지방층, 피부층을 이렇게 피부를 보호해주는 보호해주는. 그 지방층까지 다 벗겨버리기 때문에 네네.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만 좋지.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별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요. 예, 만약에 예. 이제, 네네. 이제 그런 각질 제거를 네. 한다면 네. 반드시 충분한 이제 수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약간 보습제 같은 거 발라주고. 그럼요. 네, 그래서 벗긴 다음에 예, 예, 이제 예. 몸이 젖어 있을 때 그런 수분 공급할 수 있는 로션이나 오일 같은 걸 듬뿍 바르셔서요. 네네. 그 수분을 계속 조절해 주셔야 더 이상 각질이 생기지 않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때미는 문화 자체가 우리 피부를 좀 더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너무나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네네. 그다음 그 피부 보호막을 없애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일단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매번 막 신경을 쓰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피부가 좀 건조하다 싶었던 게 나중에 가렵게 되고 그렇죠. 또 요걸 가렵다고 또 막 긁으면은 뭔가 이렇게 상처가 생기고 그렇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갈라지고 네. 또 그로 인해서 2차 감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진전이 되면 뭐 빨간 반점이나 부종이나 또 몸 상태에 따라서 진물이나 이런 가려움증이 더 심하게 올라오게 그래요. 되는데요. 예.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네네. 피부가 왜 상당히 거칠어지잖아요. 그다음에 두꺼워지고 맞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 피부의 스폰지화라 그래요. 스폰지와 예, 그러니까 피부가 원래 촘촘한 그런 예. 결로 네. 쫀쫀하게 수분도 촉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네. 이 피부결 자체가 약간 네. 스폰지처럼 구멍이 네. 뻥뻥 난 것처럼 네네. 금세 이런 스폰지화가 된 피부층은요 네. 금방 드라이해지고 네. 그다음에 이런 각화증이나 그다음에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태선화 증상들을 보이게 되죠. 그렇군요. 네, 반복적인 이런 이제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이 이제 되면 네네. 피부 표면이 이렇게 스폰지화가 되면 참 이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네요. 네, 피부 아까 이제 이 가려움증을 한방적으로 소양증이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방에서는 이 소양증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첫째는 이제 뭐 국부의 어떤 작은 부위에 그런 가려움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예. 전반적인 이 소양증이 생기는 경우에는요. 네. 어떻게 보면 오장육부에 과도하게 발생한 열이 그 피부 수분을 마르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피지 분비를 더 촉진시켜서 네, 그 네. 열이 피부와 모공에 축적이 되면 이런 네.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오장육부하고 이게 또 그렇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예. 그 한방적인 피부 소양증을 일으키는 한방적인 원인을 제가 한 6개 정도를 네네.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유는요. 풍한증이라 그래서 풍한. 예, 풍한이라는 건 바람 풍자에 겨울 한자를 써요. 겨울 차가워. 한자, 차를 한자. 예. 이런 경우에는 네. 추울 때 가려움증이 심해져요. 네. 그런 경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피부가 닭살처럼 소름이 돋기도 하고 네네. 가렵다가도요. 네네. 따뜻하게 해주면 이 증상이 호전이 돼요. 오. 겨울철에 심해지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몸의 한기를 덮어주는 그런 치료를 해주면 네네. 이런 가려움증도 좋아지지만 이런 일반적인 감기, 한기에 네. 대한 그런 감기에 대한 면역력도 동시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찬바람을 맞아도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예. 두 번째는 네. 풍열증. 말 그대로 풍열. 바람풍자의 이제 그 뜨거운 열증인데요. 네. 이건 더우면 가려움이 심해져요. 더울 때.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잘라고 누웠는데 네. 막 더워서 왜 이렇게 네. 접히는 부분들. 그렇죠. 무릎 뒤, 뭐 팔 접히는 뭐 이런 데 간지러워서 막 땀 차고 긁는 경우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증상들은 특히 예. 밤에 더 악화되는 특징을 보이고요. 네네. 예,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접히는 부위 쪽에는 부분, 네. 체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긁어요. 맞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보통 더위를 싫어하고요. 네네. 찬 거나 뭐 시원한 것을 이제
이제 음료수나 이런 것도 주로 이제 찾고요. 자주 네네네네. 목이 마르고 네. 답답한 것도 싫어하는 그런 이제 풍혈증. 증상들이 있죠. 네. 네네. 세 번- 이것도 어떤 네. 질환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 풍혈증 때문에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네. 그 외에 다른 이제 질환들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있다. 예, 그래서 예. 심지어 이제 피부 질환이 아니라 다른 질환들 때문에 내원을 하셨어도 예, 예. 이게 풍한인지 풍열인지 혹은 예. 습인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계속 아, 이제 문진을 통해서 네네. 어떤 환자의 이제 신체 상태를 통해서 이걸 아. 파악하는 게 이제 저희의 숙제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세 번째는 네. 풍한습증이에요. 예. 바람 불고 예, 춥고 거기에 습하고? 습기까지 더해진 경우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추우면 또 가렵고 네네. 또 물기가 있으면 수포가 생기거나 또 음. 피부에서 어떤 약간 삼투렉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네네. 환자는 또 추위를 많이 타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살집이 있고 살이 하얗고 물살 같은 피부들이 많아요. 네네. 네 번째는 네. 풍열습증이요. 네네. 예, 말 그대로 이제 음. 풍열에 습증이 더해진 경우인데요. 네. 습기에 취약한 상태를 보이고요. 네. 한국은 왜 특히 장마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장마철에 네네.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예, 예. 수포와 진물이 생기기도 하고 네. 더우면 이 증상이 되게 심해져요. 이게 네. 말로만 들어도 되게 괴롭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제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는데요. 예. 이 환자분께서는 1년 내내 괜찮으신데요. 네네. 딱 그 비 오고 이럴 때? 아니요. 그렇죠. 비 오고 네. 한여름에. 한여름 예. 습하고 이럴 때.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여름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이분이 일하시는 장소가요. 약간 이제 좀 반지하 쪽이고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통풍이 잘 안 안 되고 되고 습하고 예, 예, 더운 예. 그런 이제 아. 지역에서 일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또 이분이 더위를 엄청 많이 타시는 분이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딱 그 계절에 네. 그 달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만 네네. 다리에 네. 손바닥 2개만큼의 이런 수포와 발진이 일어나는데 예. 그게 그 통증과 가려움과 와. 그 수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네. 이제 심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정도가 지나가면 예, 예. 그것만 잘 넘기고 지나가면 또 괜찮으시고. 1년이 괜찮아요. 와. 그러면은 이렇게 된 게 예. 한 몇 년 되셨냐니까 한 20년 되셨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네, 예. 치료를 안 하시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이제 발진이 된 다음에 내원을 네네. 하셨어요. 네. 근데 20년 동안이나 뭐 이런 장소에 계속 노출이 되셨고 몸 상태도 그렇게 변했다면 네.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한 2주 정도면 이 기간이 지나면 괜찮았는데 네네. 이번에는 2달 이상 지속돼서 이제 병원을 너무 내원하셨다 힘드셨겠군요.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풍열습증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약을 처방했더니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본 적이 있었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가려움증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건데 네. 이게 무슨 질환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이러다 또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넘겨버리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꼭 우리 박원조 원장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네. 이제 풍조증이라 그래서요. 네네. 혈어라는 건 말 그대로 피가 모자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몸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요. 네네. 가려움증이나 그다음에 이제 너무 긁다 보면 피딱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 이외에 뭐 빈혈 증상, 불안, 불면이 동반되기도 해요. 네네. 과거에 대량 출혈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나 네. 심한 하열 혹은 과다한 코피, 뭐 사고 후 혈액 손실 같은 이유 때문에 네네. 발생하기도 하죠. 네. 그래요. 네. 예. 여섯 번째는 음허생풍증. 네. 예, 제가 말이 조금 전에 어렵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예. 음허라는 게 말 그대로 몸의 진액이 떨어져서 빠져서 예. 이런 이제 그런 더운 기운들이나 이런 것들이 피부 표면으로 몰리는 거예요. 네네. 조금 전에 왜 말씀드렸던 우리가 한 이제 60대, 70대, 80대에 되면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네네. 이 경우에 해당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입도 마르고 피부도 마르고 이건 진짜 노화로 그렇죠. 인한 기가 빠지는 네. 거네요. 예. 변비도 생기고 또 열이 많은 이제 체질들은 이 전체적으로 피부가 거칠고 가려워져요. 예. 특히 노년층에는요, 네. 그 피부 표면에 콜라겐층이요,
젊었을 때에 비해서 한 30%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피부가 빨리 마르고 거칠어지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몸의 진액을 보충해서 아. 점차적으로 이런 이제 보충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예, 예. 점차적으로 이런 피부의 건조함이 사라질 수 있죠. 그렇네요. 네. 사실 이 가려움증을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괴롭잖아요. 맞습니다. 생활 자체가 네. 불가능할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치료를 안 하시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방에서는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자, 일단은 뭐 해성한방에 우리 박원정 원장님께 문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하는 말씀 잠시 전해드리고요. 돌아와서 그렇다면 한방적으로 또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동의보감 오늘은 해성한방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요. 환절기 피부 건조와 가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피부 소양증의 한방적인 원인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한방적인 치료가 궁금하네요. 네. 소양증의 치료 목적은요. 네네.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요. 네. 가려움증이나 피부염을 감소시키는 게 주 소양증의 목적이겠죠. 주 목적입니다. 예, 예. 그래서 가려워서 긋게 되면 또 이렇게 습진성 병변으로 또 발전하게 되고요. 네네. 또 이런 경우가 또 지속적으로 되면 이제 음. 피부도 이제 스폰지화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가려움증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우선 한방에서는 첫 번째는 외용약이에요. 바르느냐? 만약에 네네. 만약에 그냥 가렵다. 음. 그다음에 그 병변이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네. 외용약으로 우선 피부 건조와 어. 소양증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네. 예. 두 번째는 이제 한약인데요. 한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부 질환의 원인이 어떤 건지를 잘 파악하고요. 아까 맞아요. 오장육부와 연관될 수도 네.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에 예. 맞는 약을 처방하는 게 좋아요. 네네. 보통은 우리가 피부 하면 오장육부 중에 폐와 가장 연관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아, 예, 폐요? 폐는 우리가 이제 숨을 쉬게 하는 그런 예, 예, 기관이잖아요. 예. 네네. 피부도 일종의 숨을 쉬게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네. 피부 질환을 폐와 연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최근 소양증에 관한 논문 중에는요. 네네. 이런 장 점막, 장점막. 위장, 예. 그다음에 대장의 이런 점막의 면역을 강화하면 피부 질환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연구 논문이 많이 발표됐고요. 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비장이나 위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약 처방을 네네네. 했을 경우에 피부 건조증, 소양증도 개선이 되지만 네네. 우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피부 톤이라던가 그다음에 여드름이라던가 예.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뭐 이제 그 출산 후에도 그렇지만 특히 캘리포니아가 지금 날이 이제 너무 햇살이 쨍쨍하다 보니까 피부 기미나 잡티 이런 거 고생하시는 분들 맞아요. 계시잖아요. 네. 혹시 그런 쪽에도 도움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오, 그래서 예. 이제 기본적으로 뭐 위나 장이나 네. 폐 상태나 아니면 여성계의 호르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네네. 그에 맞는 처방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꾸준한 그런 그렇죠. 치료가 조금 필요하겠죠. 맞아요. 꾸준한 게 네. 제일 중요하죠. 예. 또 그 이외에도 이제 한방 입욕제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네, 상당히 좋은데 예. 이런 경우에는 정말 너무 피부 질환이 심해서 도저히 잠도 잘 수 없고 그다음에 외부 활동도 할 수 없을 정도 이런 경우에는 예. 한방 입욕제를 제가 처방을 해요. 네네. 한약으로 이제 만든 거고요. 미지근한 물에 입욕제를 넣은 다음에 네네. 이제 피부 순환도 좋게 하고 노폐물도 배출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려움증을 조금 줄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가려움증만 좀 없어진다고 해도 네. 굉장히 많이 좀 편안해 맞아요.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또 그 외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침 치료예요. 예. 침 치료. 네. 예. 보통 피부 소양증의 경우에는 네네. 이 몸의 교감 신경계가 너무나 항진돼서 그런 간지러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침 치료는 이런 교감 신경계에 이제 과활성되는 걸 좀 낮춰줄 수 있어요. 네네.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려움증을 개선하는데 이제 효과적이라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죠. 그렇군요. 근데 그 한방적인 지금 치료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피부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제 일반 약 처방을 받으면 네. 스테로이드성 뭐 연고 이런 네. 거 아니면 뭐 약 예. 이런 거 처방 받잖아요. 맞아요. 네. 어때요? 이런 건 어때요? 사실 스테로이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스테로이드의 좋은 점은 강한 항염 작용, 그다음에 네네. 진통 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효가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약을 복용하거나 바르실 경우에는 소양증이나 그 염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는 있어요. 아, 네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네. 만성적인 경우에는 사용을 멈추면 네네네. 얼마 뒤에 또 피부가 또 극도로 올라오는구나. 건조해지고 또 피부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이런 경우는 바로 그 수분이 제대로 이제 충족되지 않아서 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좋지만 네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피부 질환이 계속 될 거고요. 네네. 대체적으로 이런 연고들은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그죠? 그렇더라고요. 길게는 예, 예. 2주 정도 2주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안내가 나가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뭐 크게 심하게 뭐 가려움증으로 생활을 못 하실 정도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1년에 어떤 고 한때 네. 이렇게 환절기 때 심하게 가렵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혹시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음식 이런 거를 바꾸면서 완화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그럼요. 예, 그럼 피부 소양증의 생활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첫 번째는 건조한 공기는 가려움증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난방 사용을 좀 줄이시고요. 예, 실내 예. 습도를 올리시는 게 좋은데 뭐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네네. 만약에 가습기 청소나 이제 그런 살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예, 예. 젖은 빨래나 수건 같은 걸 걸어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네. 운동이에요. 운동? 네. 특히 유산소 운동처럼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땀이 배출되는 건 피부에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심폐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건강한 혈액이 이제 몸속에 이제 열을 내리고 독소를 피부 밖으로 표출시켜 주죠. 네네. 네. 운동을 해서 그렇죠. 독소를 좀 빼면서 맞아요. 아까 폐하고 예. 이게 이제 숨하고 연결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피부도 숨을 쉬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심폐 기능을 이제 좋게 해서 네네. 또 피부 쪽으로 이제 독소가 배출될 수 있도록. 네네. 그래서 왜 처음에 운동하시면 우리 땀이 잘 안 나는 경우 예,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네네. 어느 순간부터는 한 몇 분 정도 지나면 네.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네네.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네. 안색도 훨씬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는 몸도 좀 경우가 개운한 느낌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네. 운동을 일단 좀 해야 된다. 그렇죠. 예. 네. 세 번째는요. 네. 목욕은 5분 안에 끝내도록 합시다. 네. 5분 안에 끝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과연 이제 계실까요? 피부 소양증이 있다면 있으시면 최대한 그냥 빠른 시간 안에 네네. 끝내는 게 좋아요. 자극적인 맞아요.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요. 네네. 자극적인 비누 같은 경우는 세정력은 좋지만 네. 왜 우리가 비누를 하고 나면 피부가 뽀드독뽀드독해지잖아요. 예. 이게 바로 지방층이 파괴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요? 예. 안 좋은 거네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냥 좀 부드럽고 예. 순한 비누를 사용하시고 뭐 하루는 비누를 사용하고 하루는 물로만 한다던가 예. 이렇게 해서 최대 5분 안에 끝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언젠가 그 네. 피부과 전문의가 나오셔서 하는 방송을 봤는데 네. 이렇게 피부 소양증이 있으신 분 아니더라도 네. 뭐 거의 일반 분들도 네. 목욕하러 그러니까 샤워하러 들어가셔서 네. 유리에 네. 그 김이 서리기 전에 나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빨리 그렇죠. 빨리 씻고 나와라. 예. 또 네 번째는 네. 우리가 피부의 각질층을 너무나 과도하게 네. 제거하지 말자. 아까 말 그대로 아까 때를 많이 밀지 말자. 앞에서 이런 얘기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때를 심하게 밀지 말자. 네. 예. 목욕 후에는 이제 네. 우리가 피부에 물기가 좀 남아 있을 때 네. 그때 반드시 이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서 보습을 네. 유지하는 게 좋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거. 너무 안 좋아요. 예. 뜨거운 물은 모세 혈관이 확장돼서요. 네. 오히려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여자분들은 덜 네.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이 맞아요. 엄청 뜨겁게 샤워를 하시는 것 좋아하시죠.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뜨겁게 샤워를 하시면 시원하고 당시에는 물을 쐬고 있을 때는 그 가려움증이 못 상당히 느끼는 줄어요. 거죠. 하지만 예. 이제 샤워가 끝나고 나면 훨씬 더 그 혈관이 확장되고 네네. 확장되기 때문에 그 가려움증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물의 온도는 네. 38도 내외가 적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미지근한 정도의 물이에요. 네네.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많아요. 있네요. 네. 예. 근데 상당히 기본적인 거죠. 그러네요. 네. 예.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자입니다. 잠을 좀 푹 그렇죠. 주무셔도 이게 도움이 되는군요.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져서 피로가 누적이 되면은요. 네네. 몸에 열이 많아져요. 특히 그 열이 피부나 점막을 더욱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7시간 정도는 충분히 수면을 취해서 이제 면역력을 회복해야 되겠죠. 네, 그렇네요. 근데 원장님 나오시면은 항상 저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뭐 차를 마시는 거라든지 뭔가 한방적인 요법을 좀 소개를 해주시는데 오늘도 준비된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2가지 준비해드렸어요. 네, 첫 번째는 양배추 보습제. 입니다. 양배추 보습제요? 네. 우리 먹는 양배추. 그렇죠. 네. 양배추가 상당히 성질이 차요. 차요. 그래서 피부의 온도를 내려줄 뿐만 아니라 소염 작용도 이제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양배추를 물에 넣고요. 한 5분 정도 삶아주세요. 삶아서 그 삶은 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삶아낸 물을 우리 보통 양배추 쪄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물 그냥 버리는데 그 물을 버리지 마시고 남겨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준비물은 양배추, 글리세린, 그다음에 꿀. 그래서 양배추 삶은 물을 남겨두셨다가 글리세린 2, 그다음에 양배추 2, 그다음에 꿀을 1, 2대 1로 비율로 섞으시면 돼요. 글리세린 때문에 약간 좀 끈적끈적한 끈적끈적하지만 요거를 이제 배합을 잘하면 너무 끈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이제 잘 보관을 하시고요. 보관은 이제 실내나 아니면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방부제가 없으니까 7일 안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이제 액체를요. 얼굴이나 손발, 뒤꿈치, 가려운 곳이나 건조한 곳에 바르고요. 주무실 때 만약에 발 뒤꿈치나 발에 바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랩 같은 걸로 싸주시면 그게 마르지 않고 수분이 밤새도록 촉촉하게 되니까 그런 가려움증이나 그다음에 그 건조한 피부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렇네요. 보통 글리세린 같은 경우 뭐 양배추, 뭐 꿀 우리 주변에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점은 반드시 3일에서 7일 이내에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빨리 써서. 두 번째는 맹문동 팩. 이 맹문동은 정말 많이 들어봤죠. 맹문동은요. 동의보감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사람의 기를 도우며 심장의 열을 내리게 하고 폐를 깨끗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보통 맹문동은 폐나 기관지에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뭐 기침, 기관지염 이럴 때 이제 처방을 하는 약이에요. 특히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열을 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이 맹문동에 이제 포함된 이 사포닌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피부에 열을 식혀주고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있게 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아까 이제 폐를 깨끗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셔서 그렇군요. 만드는 방법은요. 맹문동 가루를 이제 시중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문동 가루 15g, 그다음에 꿀 2스푼, 그다음에 달걀 흰자. 흰자만 1개를 섞어서 잘 섞으신 다음에 얼굴에 바르시고요. 한 30분 뒤에 씻어내시면 돼요. 만약에 집에 맹문동 가루가 없다. 지금 당장 못 구하겠는데 양배추는 있다. 라고 하시면 우선은 양배추 즙을 사용해도 돼요. 양배추를 갈아서 약간 즙을 짜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즙 2스푼에 꿀 1스푼에 달걀 흰자 하나를 잘 섞으면 약간 묽어요. 이 묽은 거를 얼굴에 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 번까지도 펴 바르면 이거를 조금 굳힌 다음에 15분 뒤에 미온수로 세안하시면 됩니다. 이걸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시때때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 2, 3일 이내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뭐 환절기 그 건조한 피부 보습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뭐
가렵지 않더라도 네. 그냥 피부 자체가 조금 좀 약간 그 환절기라 그런지 칙칙하고 건조한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네.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럼요. 예. 특히 여름에도 왜 우리가 너무 더운 이제 곳에 갔다 오시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 양배추 맹문동은요. 전체적으로 이 피부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적으로 내려주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양배추팩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하시면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요즘에 뭐 건강에 특히 다이어트에 뭐 양배추가 좋다 그래서 양배추를 이용한 뭐 다양한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양배추 끓인 물로 마셔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들 예전에 연예인들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로요? 그런데 그게 몸이 찬 사람들이 하면요. 상당히 설사를 많이 일으켜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양배추가 성질이 차다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피부에 사용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좋아요. 저는 양배추물 마실 뻔했는데 제가 찬 체질이라 안 되는군요. 얼굴에다 양보하세요. 마셔보시는 건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복용을 하면 정말 외출을 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적당량 복용하시는 거는 괜찮으세요. 네. 앞으로는 우리 이제 주부분들은 양배추 삶아서 많이들 드시는데 물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양배추 보습제를 만들어서 피부를 좀 촉촉하게 유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생활 습관을 통해서 조금 피부 가려움증이나 건조함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법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하는 거를 좀 넘어서서 나는 이 가려움증, 건조함증 때문에 생활이 좀 어려워, 너무 힘든데 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고 망설이지 마시고요. 우리 혜성한방의 박원정 원장님께 문의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213 지역이고요. 944-0214 213-944-0214번입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